상당수 기사에 이 연비가 리터당 25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죄다 틀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요즘 들어서 잘못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냥 저는 넘어가고 싶은데 이 잘못된 정보가 자꾸만 퍼져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정보가 될 만한 내용도 담아서 AS를 해주는 모카 AS 뉴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와, 네, 이번엔 이런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기차들 충전료가 너무 오르고 초기 비용도 너무 높아서 실제 총 소유 비용을 따져보면 하나도 경제적이지 않다. 그랜저보다도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맞나? 그리고 르노 삼성 XM3 연비가 나왔는데 연비가 무려 리터당 25km가 넘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아, 이건 좀 아닌데. 네, 오늘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이런 기사가 인기 기사로 올라왔죠. 제목에 이럴 거면 전기차 왜 사나? 그랜저보다 돈 많이 들어가는 아이오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기사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 나쁘실 것 같고, 기자님들 기분 나쁘실까봐 약간 다르게 볼 만한 점이 있다. 일단 아이오닉 6 나오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을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총 소유 비용 10년간 소유를 하면 아이오닉 6보다 그랜저의 총 소유 비용이 530만원 더 낮다. 그러니까 그랜저가 아이오닉 6보다 전체 금액을 따지면 오히려 적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총 소유 비용,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총 소유 비용이 뭐냐? 우리가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TCO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IT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되팔거나 폐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 진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값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차값만 보면 차값이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지만 거기엔 세금도 안 들어갔죠. 연료비도 안 들어갔죠. 처음에는 차값이 싼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돈을 왕창 집어넣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TCO를 총 분석을 해야지만 진짜 물건이 얼마인지 그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그랜저의 총 소유 비용이 왜 더 낮으냐? 여기 또 나름대로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계산이 죄다 틀립니다. 디모 증권사에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놓고 그 근거를 막 이렇게 엉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증권사잖아. 증권사는 신뢰가 생명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표 자체도 굉장히 엉성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증권사 직원이 표를 잘못 만드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주행거리부터 보죠. 주행거리를 보면요, 10년간 8만 킬로를 탄다고 돼 있죠. 이게 뭐야? 1년에 8,000km 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한 달에 한 666km? 하루에 20km 타는 거야? 우리나라 승용차들 작년 2021년 평균 주행거리를 따져보면 14,000k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 주행거리를 얘기할 때 보통 13,000km로 얘기를 해요. 그냥 최소한 그 정도 내주셔야지. 만약에 D투자증권이 적어주신 이 8만 km 기준이 아니고 14,000km 우리나라 평균 기준을 한다면 10년간 연료비, 전기차 연료비는 700만원이 들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680만원이 듭니다. 이거 상당한 차이가 나죠. 이것만 해도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530만원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480만원 더 비싸집니다. 이것만 해도, 이 연료비만 해도. 근데 연료비만 해서 안 되죠. 여기 초기 구입비 보면요, 아이오닉 6는 보조금을 받고 5,200만원이라고 쓰셨는데,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4,400만원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구매가 써주셨는데, 실구매가면 취등록세를 넣어야죠. 등록 안 하고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도 전기차가 더 적은데 이것도 빼먹었고, 보험료 보유세도 좀 이상하게 쓰셨죠. 전기차는 지금 1,020만원, 하이브리드는 820만원? 아니 왜? 아니 전기차가 왜 더 비싸? 전기차는 세금이 더 싼 거 모르세요? 세금이 연간 13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가 더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메인터넌스도 여기 보면 왜 전기차가 더 비싸? 전기차는 엔진 오일 안 갈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안 갈죠. 카센터 갈 일이 아예 없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보다 유지비를 더 쓴다?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 이 표를 보면 부분적으로 몇 개라도 맞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죄다 틀렸어요. 더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이 자동차들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보통 한 5년 정도 되면 매각하죠. 그것까지 고려하면 전기차가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왜냐면 가격 방어가 잘 되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 참
그래서 사람들이 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댓글들이 막 쏟아지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전기차 하니까 전기차에 대한 미움이 꽤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내용을 왜곡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랑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이브리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자, 또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브리드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르노 삼성 XM3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무려 30만 분 넘게 봐주셨어요. 30만 분이 넘게 봐주셨다고? 지금 갖고 온 것도 아니잖아. XM3가 요러요러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야, 역시 하이브리드에 관심들이 많으셨네요. XM3 하이브리드 연비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비가 조금 상당수 기사에 이 연비가 리터당 25km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한데, 일단 너무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 내용을 보면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25k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이 차 시승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국 기사에 나온 몇몇 mpg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그대로 환산하신 거죠. 영국은 진짜 뭐가 맨날 달라. 일단 마력도 맨날 틀려. 마력이 누구는 500마력이랬다, 누구는 520마력이랬다,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는 거. 이게 바로 영국 마력 때문인데, 영국은 마력도 자체적으로 써요. 마력이 국제적인 표준 마력을 쓰는 게 아니고 영국 마력이 따로 있어. 옛날에 영국 말들이 좀 힘매가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 마력이 좀 낮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기자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영국은 갤런이 달라요. 미국하고 영국을 보면 꽤 비슷하죠. 영어 같이 쓰고 뭐 단위 비슷하고 야드, 파운드, 갤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쓰는 건 아주 비슷한데 그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요. 웬 민폐야. 아니,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우리나라는 미터, 그램, 리터 이런 거 쓰죠. 이걸 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다 메트릭을 씁니다. 굳이 영국, 미국, 캐나다, 뭐 조그만한 나라들, 요런 나라들만 야드, 파운드, 갤런 이런 걸 써요.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우리는 단위가 1mm가 요만큼이면 1mm가 모이면 1cm, 10cm 되고 1m 되고, 그게 모여서 1000m 되면은 1km 되고, 이렇게 K만 붙이면 되잖아요. 모든 거에 K만 붙이면 1000이야. 그래서 그냥 10 해서 쫙 올리면 되는데, 근데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이 야드 파운드 법은 전혀 다르죠. 이름이 야드 파운드 법이잖아. 그런데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 시속 몇이라고 돼 있어요. 시속 몇 야드라고 해요? 시속 몇 야드라고 안 하잖아. 자동차는 60마일, 100마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야드법인데 왜 마일이 있어? 야드법인데 이 TV 보면 몇 인치라고 하잖아요. 30인치, 몇 인치 뭐 이렇게 인치를 쓰잖아. 이거 진짜 어이없죠? 왜 어이가 없냐면, 인치, 피트, 야드, 체인, 퍼롱, 마일, 리그 이렇게 있어요. 진짜 이게, 이 단위가 뭐 이래. 단위가 진짜 웃기는 게, 인치 다음에 피트잖아요. 그러면 1인치가 10인치 되면 1피트여야 되잖아. 아니죠. 1인치가 12인치가 돼야 1피트예요. 그러면 1피트가 뭐 12피트 되면은 1야드가 될까? 아니죠. 12피트가 1야드가 아니에요. 야드는 3피트가 1야드예요. 1체인은 뭐야? 1체인은 22야드가 1체인. 1펄롱은 뭐야? 1펄롱은 10체인이 1펄롱이에요. 1마일은 8펄롱이야. 장난해. 장난하세요. 이게 뭐야? 펄롱을 하려면 체인을 알아야 되고, 체인을 하려면 피트를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마일을 만약에 인치로 한다 그러면 계산해보자. 인치가 63,360 인치. 1마일이 무슨 떨어지지가 않아. 숫자가 떨어지질 않아요. 1마일이 몇 피트인가요? 그럼 5280피트예요. 장난하시나? 단위를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 건가? 게다가 더 웃기는 건, 이게 미국, 영국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도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영국이 예전에 도량형으로 정말 고생했죠. 정말 고생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18세기에 정리를 했는데, 정리할 때 이제 미국이 우리가 저 영국하고 독립전쟁 하는데 내가 지금 영국이 바꾸든 말든 우리가 미쳤습니까? 우리는 우리 거 해야지 이러면서 안 바꿔 이러고서 자기 단위로 그냥 갔습니다. 미국은 미국 자기 단위고 영국은 영국 자기 단위예요. 그 18세기에 내렸던 그 결정이 2022년에 오늘날 우리 XM3 연비를 이렇게 오보로 날리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우리나라 기자님들이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으시고 그때 그 18세기 미국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실드 됐어? 자,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 MPG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일 퍼 갤런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미국하고 똑같은 글씨지만 실제로 단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1갤런 넣었을 때 몇 마일을 갈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1리터로 몇 킬로 가느냐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갤론이 나라마다 달라. 영국 갤론은 몇이에요? 몇 리터입니까? 4.54609리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있냐면 이 사람들도 갤론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믿음이 없어. 그래서 갤론을 리터로 표기를 하자, 갤런을 리터로 바꾸기로 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갤런은 4.54609리터라고 정해놨어요. 나 진짜 장난하시나요? 미국의 갤런은 또 3.7854111784리터로 정해놨어. 아휴, 참. 아니, 엄청 다르잖아요. 지금 같은 갤런인데 영국 갤런은 4.5리터고 미국 갤런은 3.7리터야. 이게 뭐 비슷하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빨리 이거 리터로 바꾸셔야죠. 쓸데없는 말씀 죄송하고요. 지금 XM3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아카나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64mpg라고 나옵니다. 64mpg를 미국식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리터당 27km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와 대박이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근데 지금 영국 매체가 리뷰한 거잖아요. 이걸 영국에서 계산해보면 22.6km per 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대박인데? 와, 그래도 대박이잖아요. 아니, 연비가 22.6km면 이거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건데? 대박이죠? 아닙니다. 일단 유럽 기준은 WLTP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코리아 연비, 코리아의 매운맛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리아 연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합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연비가 100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70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럽 연비의 70% 정도로 그냥 깎아버리는 게 우리나라 연비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하고요. 그리고 르노 코리아 하면은 원래부터 국내에서 연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회사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뭐 QM3 같은 자동차 공인연비가 잘 나왔지만 실제 주행해보면 공인연비보단 적어도 5km 이상 더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 감안하면 이번에도 아마 르노 코리아가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공인연비 굉장히 낮게 받겠죠. 아, 너무 보수적이야. 그래서 XM3 하이브리드 국내 연비 어느 정도 나올지 전혀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한번 찍어보면 영국에서 20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대략 한 16km, 리터당 16km 정도 간다, 이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나온다는 거 아니고요. 전혀 몰라요. 대충 그 정도 나올 거지만 어쨌든 실연비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실연비를 나중에 꼭 한번 보셔야 된다. 네, 사실 그러면 이 차는 얼마나 경제적인가? 사실 준중형 SUV만큼 연비가 중요한 차종이 없죠. 준중형 SUV는 그래서 연비가 생명입니다. 이번에 XM3 하이브리드 나오면요, 기존에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있었잖아요. 현대도 코나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이브리드 XM3까지 더해져서 이 3파전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정말 좋네요. 이래야지. 아예 당연히 이렇게 3파전 정도는 해야지. 지금 현대나 기아나 3파전 아니라 쌍용도 하이브리드, 토레스 같은 거 하이브리드로 내놨어야지. 참 아쉬워요. 하이브리드 기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긴 한가? 아무튼 지금 이 3파전 중에서 이번에 XM3 하이브리드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우선 뭐 일단 전장이 가장 길고 트렁크 공간도 가장 크고, 트렁크 공간을 놓고 보면 보통 다른 하이브리드들을 뭐 기아 니로라든지 현대 코나는 400리터대인데 XM3 하이브리드는 513리터를 자랑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디자인이 혼자서 쿠페형 SUV라서 디자인도 좀 예쁜 것 같고, 원래 쿠페형 SUV는 돈을 더 받는 거였잖아요. 더 비싼 차였는데 이 차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디자인도 이렇게 미끈하게 빠져서 인기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비를 놓고 보면 코나에 비해서 니로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XM3 하이브리드도 어쩌면 니로보다 연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니로 연비가 너무 극강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코나 장점은 그럼 가성비는 어떤 차가 가장 좋을까? 이 XM3가 얼마라는 가격이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니로 가격이 나올 거라고? 니로 가격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신형 니로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깡통 가격이 2,700만원. 아니, 그동안 니로가 이 코나 하이브리드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더 싼 차였잖아요. 지금은 코나보다 더 비쌉니다. 심지어는 옵션을 조금만 붙이면 3,000만원을 훌쩍 넘어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3,200부터인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죠. 아, 너무 비싸지 않나? 아무래도 니로보다는 좀 싸겠죠. 니로보다는 좀 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엄청 싸게 나올 것 같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어떻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르카나 유럽 가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쌀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렴할 거라는 기대는 조금 접어두셔도 될 거예요. 안 저렴해. 이런 차 저렴할 수가 없어. 달리는 느낌은 어떨까? 달리는 느낌은 뭐 차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몇 가지 힌트가 있긴 합니다. 일단 니로, 호나 이런 차들은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죠. 같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데 둘 다 141마력을 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잘 달립니다. 기분이 좋아요. 주행해보면 하이브리드 역시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하이브리드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면 조금 이질감이 있다 해서 하이브리드 이질감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세팅한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오는 XM3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출력이 일단 145마력, 출력이 한 뭐 4마력 정도 높은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약간 더 세다 이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니로, 코나 이런 차들은 GDI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엔진의 역할이 크고 엔진의 힘이 좀 셉니다. 반면에 모터는 43마력 정도로 조금 낮아요. XM3는 반대죠. XM3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MPI 엔진이어서 조금 힘이 더 작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엔진을 선택하고 있고요. 대신에 모터를 2개 넣어놨습니다. 도요타처럼. 그래서 이 2개의 모터가 합쳐서 이 차의 변속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모터만 69마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힘을 단순 계산해 보면 이 전기 모터 힘이 한 25마력 정도 더 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최종적으로 어떤지는 저희가 또 실제로 타봐야 되겠지만요. 모터 힘이 더 세면 어떤 느낌일까? 지난번에 제가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님하고 인터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듣기로는 주행 감각이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거리,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커버리지가 엄청 커서 전기차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EV 모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EV 모드를 누르면 엔진은 개입하지 않고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모터 주행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하고는 사뭇 다르죠. 현대차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고효율이에요. 엔진이 굉장히 고효율이고 그리고 모터가 작은 데 비해서 르노는 모터가 상대적으로 세고 엔진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기 모터가 세면 초기 가속감 같은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튀어나가는 느낌, 발진 가속력이 좋다 이런 느낌이 난다. 그래서 전기차 느낌이 더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시승을 해봐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하이브리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전기차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도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홍보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XM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XM3는 이 가성비 나쁘지 않고 연비도 좋은 그런 기대작 맞죠? 맞는데 그렇게까지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XM3를 놓고 보면요, 사실 상품성이 나빠서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차 좋아. 디자인 좋고 뭐 연비 진짜 좋고 뭐 성능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근데 마케팅 쪽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XM3 하이브리드 이거 제품력 좋겠지만 이거 나와도 제대로 노력해서 정말 잘 팔지 못하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걱정도 되고요. 물론 그렇지만 기존의 XM3 뭐 크기, 디자인, 성능 이런 거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변속 충격, 뭐 부족한 엔진 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성을 갖췄다라고 하면 또 잘 팔 수 있어야 될 텐데 르노 마케팅을 보면 LG 마케팅처럼 이렇게 좋은 거 잘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엔 좀 잘했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네요. 자, XM3 하이브리드 출고 시점은 10월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여튼 뭐 너무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크겠죠. 좋은 차 준수한 가격으로나 좀 나와주길 기대해봅니다. 수입차들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일단 국내 생산되는 차가 더 잘 팔려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